한 음을 완성하기까지 수없이 깎이며 다듬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고독한 길. 그것은 음악인들에게는 숙명입니다. 오동나무에 음악이 얹어지기까지 가야금도 참 오랜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천년의 악기 가야금에는 가야금 산조라는 이름의 놀라운 드라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30년째) 수만 장의 자료들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 가야금 산조 인간문화재 양승희 명인입니다. 그녀가 천착하고 있는 자료들은 가야금 산조의 원형에 대한 것들인데요. 김창조가 남긴 산조를 찾아달라는 스승의 유언을 지키다 만나게 된 자료들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자료를 어딘가에 있을 거다, 찾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국교가 수교되기 전에 중국을 들어갔던 것이죠. 100여 년 전 이 땅이 만들고 김창조가 정리한 가야금 산조. 그 뿌리를 찾게 한 것은 중국 연변에서 온 이 책 한 권이었습니다. 이 안에 김창조 선생님께서 창작하신 가야금 산조의 아주 최초본인 그 산조 악보가 여기에 다 실려 있는 것입니다. 평양에서 만든 이 책에는 김창조 산조가 남겨져 있습니다. 남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기록되고 다시 중국을 거쳐온 가야금 산조의 뿌리. 동아시아를 관통해온 가야금 산조의 거대한 흐름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음악이 모여드는 도시 서울. 제1조선인 박순아 씨도 9년 전 가야금 산조를 더 깊게 배우기 위해 서울에 터를 잡았습니다. 연주자들의 일상이 대개 그렇듯 순아 씨의 일상도 대부분 연습과 공연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자는 시간을 빼면 늘 가야금과의 동행이죠. 오늘 공연의 주제들은 익숙치 않은 전통 음악들. 그중 하나가 북한 음악입니다. 그래서 순아 씨가 초청된 것인데요. 순아 씨는 가야금을 북한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북한의 민요라 할까 그런 거를 주제로 삼아서 하는 건데 제가 그래도 조금 그런 쪽에 알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섭외를 받고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10살 때 조총련계 민족학교에서 가야금을 접한 순아 씨는 평양 유학 후 북한 유일의 해외 예술단체인 금강산 가극단에서 활동했습니다. 여기 다 평양이에요. 여기 김일성 동상 앞에서 찍은 거. 오늘 같은 날은 또 이북과 관련된 음악들을 하기 때문에 조금 보고 잘해야겠다. 사진 보고 또 옛날 기억도 하고 그러고 있죠. 참 오랜만에 북한 음악을 연주해 봅니다. (25현) 가야금 최고의 테크니션이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은데요. 하지만 순아 씨에게는 북의 21현이든 남의 25현이든 중요치 않습니다. 오직 가야금과 음악만 있을 뿐이죠. 늘 위험한 경고처럼 남과 북의 경계를 걸어온 사람. 너무도 다른 세 나라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마다 오직 하나, 가야금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음악의 뿌리를 알고 싶다는 절박함으로 한 걸음씩 내디뎌 왔습니다. 가야금 산조의 뿌리를 쫓아 전라도 영암을 찾았습니다. 영암은 가야금 산조의 창시자 김창조의 고향입니다. 산세가 참 빼어나죠. 김창조는 월출산에서 이 산의 기백과 신비로움을 자신만의 음악에 녹여내며 마침내 산조의 시대를 열었는데요. 너무 고요하고 새 울음소리 그리고 물 흐르는 소리 여기서 아름다운 음악이 안 나오면 이상하지 않을까 할 정도 너무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월출산 깨금바위는 1890년경 김창조가 산조를 깨우친 곳이라고 합니다. 시작은 느린 가락인 진양조입니다. 물 흐르듯 완만하던 가락이 바위를 만난 듯 빨라지고 쏟아내듯 가득 찹니다. 이내 승천하는 듯 뜨겁게 날아오르죠. 네 가지 장단과 느림, 보통, 빠름의 형식은 김창조가 만든 산조의 틀입니다. 산조 이전에 봉장취라고 하는 음악이 있었어요. 그 이제 그 새소리를 흉내내는 그러한 가락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락들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중물이나 잦은물이 장단에 얹어서 그런 가락들을 실내에서 연주를 했어요. 대부분의 산조가 이 틀 안에서 다 분석이 되기 때문에 산조의 뿌리는 하나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창조다. 그래서 김창조를 가야금 산조의 창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됐죠. 가야금 산조 이전의 시대. 가야금은 선비들의 풍류나 정악의 반주악기 정도로 쓰였었죠. 하지만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는 등 세상은 급변했고 모든 것에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그 어지러운 시대를 뚫고 나온 음악, 가야금 산조. 가야금 산조를 시작으로 전통음악은 독자적인 기악 독주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산조 명인들의 창의적인 예술 정신이 더해져서 정말로 그 우리 음악에서 굉장한 기악 독주곡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음악사의 흐름에서 볼 때 얘는 혁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 응답한 음악, 가야금 산조. 영암의 가야금 산조 기념관은 김창조로부터 시작된 가야금 산조의 역사와 흐름을 정리해 놓은 곳입니다. 13개 류파 중 하나인 김죽파류 산조 기능 보유자인 양승희 명인. 그녀의 스승 김죽파 명인은 김창조의 손녀이자 시대를 대표한 예인이었죠. 저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혼이 가야금에 떨어져야 내 마음도 움직이고 마음도 이제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 영혼의 그 울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네. 수십 년을 구전심수로 배웠기에 스승의 가락이 여전히 귀에 선합니다. 난초라는 예명처럼 섬세하고 화사한 가락으로 정평에 나 있는 김죽파 명인의 산조.
스승의 깊은 노현을 쫓아 현위의 인생을 걸은 지 49년째입니다. 스승이 제자의 독주회를 위해 선물한 가락 속에는 김창조 산조가 녹아 있었습니다. 가야금 산조는 그렇게 참 먼 길을 돌아 고향에 왔습니다. 김창조 선생님의 수제자인 나주의 안기옥 선생님께서 정말 그 김창조 산조를 그대로 이제 연변의 김진 선생님께 전해주시면서 한가락 타시면 서양 악보로 그려가지고 이제 실오라기 같은 이제 인연으로 저한테 그 곡이 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기옥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정말 김창조 선생님의 가락이 지금 저에게까지 오는 시공을 초월한 그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생기지 못했을 거 아니겠어요? 시공을 초월한 가야금 산조의 다음 여정은 이곳 연변입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구 가운데 특히 문화예술로 인정받는 곳이 바로 연변입니다. 이곳에는 가야금의 어떤 면모가 숨겨져 있을까요? 연변사회의 중심축인 연변대학교. 이곳은 가야금 산조 원형의 실마리를 던진 음악가 김진 교수가 근무했던 학교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 가야금 산조를 배워 연변에 전파한 김진 교수. 전공은 바이올린이었지만 유학을 간 북한에서 운명처럼 가야금 산조와 만났습니다. 유학 당시니까 안기옥 선생님과 제자분들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 너무 다 해맑고 너무 행복한, 그래도 너무 음악을 해서 다들 행복하신 표정이라 너무 보기 좋은 사진인 것 같아요. 평양무용음악대학의 스승 안기옥의 가락을 오선지에 채보해 가야금 교측본을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한 김진 교수. 가야금 산조에 담긴 민족의 혼과 얼에 매료된 그는 스승과 함께 만든 가야금 악보를 문화 대혁명이라는 광풍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지켜냅니다. 문화대혁명 때 잘못된 어떤 그런 정책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본인이 소중한 그런 악보나 이런 자료들을 목숨보다 더 아끼셔서 잘 간직하셔서 끝까지 문제없이 지금까지 우리 손에까지 이렇게 오게끔 선생님께서 보존하셔서 정말 큰 기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한민족 고유 악기 가야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라 할 수 있는 국가 1급 비물질 유산으로 지정해 보호 중이죠. 1999년에 설립된 민족악기연구소에서는 30여 종의 전통악기를 제작 중인데 순화 씨는 이곳에서 특별한 악기와 재회했습니다. 귀한 악기들, 네, 너무 반갑네요. 여기서 보니까. 근데 이 줄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한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북한의 평양음악무용대학에서 개발한 줄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가야금을 배웠던 평양 유학 시절이 만져질 듯 떠오릅니다. 오랜만에 만져보네요. 주위가 조금 다르고. 이 울림이 좋아서 열정이 넘쳤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쇠줄이 들어있어서, 쇠가 들어있어서 이제 명줄을 감고 가공한 줄인데 연주하면 되게 잘 끊어져서 줄이 없으니까 이쪽에서 다 이어서 다 그렇게 되게 귀하게 썼거든요. 천년의 세월을 이어오면서 시대에 맞게 변화해온 가야금. 분단 후 북한 가야금도 독자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줄을 21개로 늘리고
명주실을 철과 나일론으로 바꾸면서 음역과 음량을 높였죠. 50년대 말 60년대 초 그때 그 북한 주체 예술의 방침에 따라서 북한에서는 그 대중적인 그 사람들로 말하면 그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을 많이 연주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악기를 서양 음악이든 전통 음악이든 다 소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악도 오음계에서 지름계로 만들어서 정말 폭넓은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량을 했습니다. 연변시에서 2시간을 달리면 북한과 맞닿은 지역 도문시에 도착합니다. 중조 변경 지역, 중국과 북한의 경계. 건너면 되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북한을 사이에 두고 두만강 70리가 흐릅니다. 음악은 이미 넘나들고 있는데 이 강을 금방이라도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벽은 너무 견고합니다. 너무 가깝죠. 어쨌거나 이런 현실들이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좋은 음악을 다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다 같이 연주해서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의 자랑스러운 음악인데 문화인데 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음악은 언제쯤 하나로 흐를 수 있겠냐는 물음에 두만강은 침묵한 채 흘러가기만 합니다. 마치 속절없이 서성이는 우리들처럼 말이죠. 전라도에서 태어난 가야금 산조가 어떻게 북으로 가게 됐을까? 여정은 다시 나주로 이어집니다. 천년 목사골 나주 금성관에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신명나는 전통문화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나주 시립국악단이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죠. 나주의 웅숭 깊은 전통예술의 저력 뒤에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주는 이렇게 큰 고을이다 보니까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예인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예인들이 이 음악을 전승하고 배우고 했던 그곳이 바로 신청입니다. 오늘날 가야금 산조의 원형을 알린 산조의 전달자 안기옥의 음악적 뿌리도 바로 나주 신청입니다. 안기옥 선생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이런 분들 모두가 다 나주 신청 소속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음악을 전수받고 지역 예술을 생산해내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안기옥의 또 다른 음악적 뿌리는 바로 김창조 선생이었습니다. 김창조 선생의 음악에 홀린 듯 빠져들었고 10년을 극진히 모시며 배우던 어느 날 밤 스승은 제자를 광주 무등사의 무대에 세웁니다. 선생님, 기옥입니다. 기억이 왔느냐? 너무 많이 들어 암송할 정도였던 스승의 가락이었기에 안기옥의 연주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김창조에게서 안기옥에게로
가야금 산조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가야금 산조의 두 번째 마당은 서울이었습니다. 임방울 등 당대 내노라 하던 예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신문에 실린 안기옥. 조선 명창 대회에서는 안기옥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알려진 가야금 명수로 소개합니다. 라디오 스타였던 셈이죠. 1927년 대한민국의 첫 라디오 전파를 쏘아 올린 경성방송국의 출연은 전통음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일반적으로 부유층들이 예전에는 광대라고 하는 계층을 불러다가 공연을 시켰고요. 그래서 공연을 보고자 하는 사람과 공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1대1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소비 형태가 이루어졌다면 대중매체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굳이 연행자와 그 청취자가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예술이 전달될 수 있는 매체가 발생된 것입니다. 안기옥의 산조는 어땠을까요? 현존하는 것으로는 유일한 안기옥의 가야금 산조입니다. 망국의 서름을 복받치게 했다는 안기옥 산조의 진양조. (1928년) 경성방송국에서는 처음으로 가야금 산조의 밤이라는 산조 독립 프로그램이 제작됩니다. 안기옥의 영향이었죠. 가야금 산조의 명인들은 시대를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국악음반박물관이 소장 중인 희귀본 유성기 음반들. 유성기 음반은 1920, 30년대 라디오와 더불어 강력한 대중매체였죠. 예, 이게 유성기 음반 케이스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막 먼지도 있고. (1935년에) 녹음된 경기가를 꺼내봅니다. 90여 년 전 경기 지역을 노래한 이 곡을 부른 이는 안기옥에게서 가야금을 배운 정남희입니다. 죽장마여 태활보로 삼각산은 높이. 경기가에는 양근 꾀꼬리, 지평 도끼, 양평 가평, 낙락 장송 등 경기도의 지명과 상징물이 나오는데요. 지평은 을미사변 이후 포수를 규합해 가장 먼저 의병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특히 그때 이제 일제시대 때 워낙 일본 사람들이 지평이라는 곳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 의병들이 굉장히 그 용맹했었거든요. 단가 그 음반에는 도끼로 표현이 돼 있지만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정신을 그 음반에 남겨주셨다. 그거는 국악 역사로나 우리나라 그 한민족의 역사로 상당히 그 취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지평과 도끼 그 두 단어를 그 음반에 담아주셨다고 하는 거는 그런 상당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국의 한과 울분을 국악인들은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당시 시대를 위로하고 전통음악을 지키려 결성된 조선성악연구회. 그들은 문화로 독립을 꿈꿨던 예인들이었습니다. 김창조에게서 이어진 전라도의 가야금 산조 명인들은 조선성악연구회를 이끌며 시대를 노래합니다. 예, 그런 열사가 같은 안중근전, 윤봉길 의사 이런 신작 판소리를 지어서 불렀던 것이고, 그런 의식이 있던 분들이 박동실, 조상선, 안기옥, 정남희 같은 분들이 대거 월북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너무 친일파들이 많고 그런 정신이 이렇게 제대로 표출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뭔가 좀 공평한 세상으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인들의 대접을 별로 못 받는데 거기 가면 평등하다더라. 1945년 남한 정부 수립 후 내려진 좌익 음악인 체포령. 월북은 어쩔 수 없이 감행했던 음악의 길. 그들은 어쩌면 이토록 오랫동안 분단될지 몰랐기에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안기옥, 정남희, 조상선 등은 모두 사라집니다. 월북 국악인들의 빈자리는 컸죠. 가야금 전승이 구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는데 그 2세대가 단절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가락들이 모두 끊기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2세대의 대표적으로는 안기옥과 정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안기옥과 정남이가 모두 월북을 하면서 남한 쪽에는 사실상 가야금 전승이 어려워지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격변의 시대에 선택을 강요받은 국악계의 혼돈과 상처. 한반도의 지난한 역사가 현 위에 고스란히 내려앉습니다. 100년의 세월, 이 땅 사람들의 곡절 많은 삶을 현 위에 실어 올린 가야금 산조. 산조는 모든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분단과 전쟁, 삶과 죽음, 이산과 이념 갈등. 음악의 세계에는 흑과 백이 없을진데, 하지만 전통음악은 결국 세상이 씌운 흑과 백으로 나뉘고 말았습니다. 전쟁 이후 남과 북의 가야금과 가야금 산조는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악기 계량과 가야금 산조의 보존에도 확연한 차이가 벌어지죠. 남쪽에서는 성금연, 함동정월 등의 가야금 산조 2세대들이 13개의 류파를 이루며 전통을 굳건히 지켜나갑니다. 오래된 앨범이라 이거 1986년도 7월 31일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셨다고 기사가 난 거. 그래서 어머니 성금연 명인의 가야금 산조를 잇는 중인 지순자 명인과 딸. 할머니가 얘 기독교식으로 장례 치른 거. 지순자 명인의 어머니 성금연은 가야금 산조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큰 산이었습니다. 늘 따라다녔던 부모님의 공연은 전통을 세포에 새겼던 최고의 수업이었죠. 가락을 가지고 논다 할 만큼 명연주가였던 성금연 명인. 13세 스승 안기옥을 만나 가야금뿐만 아니라 음악의 바탕을 배우고 1968년에는 가야금 산조로는 처음으로 인간문화재가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2번을 녹음하는 법이 없었어요. 녹음이 됐든 방송이 됐든. 그리고 그때 방송가를 많이 휩쓸으셨죠. 그리고 만드는 것도 되게 천부적인 재질이 있었고, 이제 희연이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 듣고 만드는 데는 아주 정말 잘 탁월하셨어요. 음에 대해서 이런 거는. 이게 그 성금연유 전바탕이 책으로 나온 건데 이게 87년도에 출간이 됐거든. 자신의 산조 악보집은 성금연을 내내 고통스럽게 합니다. 박상근의 제자로 표기됐기 때문이죠. 안기옥을 스승이라 밝히지 못했던 성금연 명인. 그때는 굉장히 그 신원조회 같은 게 어렵고 힘들어서 말씀을 꺼낼 수가 없었고 안기옥 선생님이 그 월보가 아마 48년 정도에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왜 해방 해가지고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고 그때마다 오셔서 금년이 나랑 북쪽으로 가면 이 국악 활동이 훨씬 좋으니까 가세. 이럴 때마다 그러고 안 나가셨다고. 그런데 돌아서 보니 자기가 박상근 제자가 돼 있으니 얼마나 안기옥 선생님한테 죄송했겠어요. 그러니까 안기옥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말을 마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억울하지만 선생님한테 죄송스러운 거죠. 가야금 산조의 원형을 남기고 2세대에게 가야금 산조를 전수한 안기옥. 그러나 50년대 이후 남쪽에서는 사라졌는데요. 잃어버린 퍼즐을 채워준 것은 북한 자료였습니다. 윤희상 음악연구소에서 나온 책인데요. 예전에 그 고조선 때의 음악 명인들부터 근대 시기의 명인들까지 북쪽에서 정리한 책입니다. 여기에 실렸다는 건 이제 북쪽에서 공인된 음악인, 음악 명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북한 자료에서는 안기옥을 북한 예술인들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국가 명예칭호인 인민배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조 가야금 명수들인 안기옥, 정남이, 최옥삼을 비롯한 음악가들도 진정한 민족음악가의 삶을 찾았고 그들의 가야금에서는 해방을 맞이한 인민의 환희와 기쁨이 묻었다. 1946년부터 조선 고전학연구소 소장을 맡아 전통음악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안기옥은 1959년 장단에 대한 글을 발표합니다. 12회에 걸친 연재로 무려 4,000가락을 정리하고 체계화시킨 것이죠. 우리의 음악을 일본의 음악과 중국의 음악과 다르게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장단 구조입니다. 그 엄모리 장단을 가야금 산조에 도입하신 분도 이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장단 체계를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전통음악에 정통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에 대한 이해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우리 음악을 빨리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신 거죠. 북한의 특수 자료들 속에서 우리는 안기옥이 남긴 특별한 곡을 발견했습니다. 새 봄. 1957년 안기옥이 황해도 재령에 머물 때 작곡한 기악 합주곡입니다. 이 새봄은 세계 무대에서도 큰 상을 수상했는데요. 더 놀랍고 먹먹한 것은 이 곡이 꿈꾸며 지향했던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야금 산조의 어느 일부분이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담아내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걸 가지고 그 음악에 담아내는 정서를 표제를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야금 산조의 이런 느낌의 선율을 나는 새봄이라고 붙일 거야. 그리고 이것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기원하는 것이야. 그때는 냉전 시기 아닙니까? 꽁꽁 다 얼어붙었을 시기인데 그래도 평화와 자유, 남북 화해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곡이 소련에 울려 퍼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와 가깝고도 먼 땅 러시아. 긴 겨울만큼이나 진하게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나라. 새봄이 울려 퍼졌다는 세계 청년 학생 축제의 흔적을 쫓아 모스크바를 찾았습니다. 러시아 국립영상사진보관소는 러시아 한인의 영상자료와 한국 전쟁 영상자료 등을 보관 중인 러시아 최대 영상자료 보관소입니다. 필름이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장례식 영상이 발견된 곳이기도 한데요. 1층에 3만 개가 넘는 필름들 사이에 다행히도 6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인 3만 4천 명이 참가한 모스크바 대회. 북한에서도 400여 명을 파견해 전통 문화 예술을 선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행사 후에 알려지게 되는 그 평화의 대로라고 하는 앞에 본 그 도로는 그 도로 같고 지금 도로에 수많은 인파가 그 참가단을 환영하게 큰 주제는 어떤 그 우정과 평화라는 타이틀이 되어 있지만 각국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소개하는 또 행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전통 복장을 입고 그 행진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기록물은 입장식 장면. 미국 등 131개국의 참여국 중에서 당시 신생국가였던 북한은 어떤 존재감을 보여줬을까요? 중국 다음이 이제 북한 차례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북한 대표단이 기와 함께 들어오네요. 예. 한복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사물놀이도 보이네요. 네, 숫자가 아주 많네요. 참가 인원이. 기록에 나와 있는 사물놀이 장면, 입장식. 네, 맞습니다. 북한 기록에 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그 지금 여기에 참가한 지금 입장식에 참가한 그 인원만 지금 90여 명이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볼 때 북한 그 대표단의 규모가 상당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62년 전 세계 청년들이 모인 이유는 반전 그리고 평화. 안기옥이 이끈 농악대는 우리 가락으로 그 메시지를 전달했고 10만 명의 관객을 전율케 했다고 합니다.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и как раз выступали параллельно с итальянцами, испанцами, которые тоже выступали именно демонстрируя определенные традиции народной музыки. И такой европейский. И его изначальная причина создания была в том, чтобы люди продолжали помнить друг друга, то есть не только в военное время, но и в мирное время, узнавали друг друга, и это бы препятствовало как раз-таки появлению идей какого-то реванша или соперничества и так далее, а наоборот воспитывало уважение друг к другу. 우리는 안기옥의 흔적을 좀 더 찾아보기 위해 레닌 국립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러시아에서 발행된 모든 신문을 살펴볼 수 있어 연구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죠. 우리가 주목한 것은 프라브다지. 1912년 창간된 공산당 기관지였던 만큼 그 역사가 촘촘히 기록돼 있는데요. 1950년 기사에서 반가운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안기옥입니다. 그 비파를 연상케 하는 오늘날 비파를 연상케 하는 그런 그 가야금을 이용한 아주 옛 그 멜로디를 아주 훌륭하게 소콜니키 공원에서 연주한 사람으로서 안기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공원 중 하나인 소콜니키 공원. 알렉세이 황제의 매 사냥터이자 19세기 말부터 다양한 콘서트가 열린 공연장이기도 합니다. 소콜니키 공원 박물관의 나탈리아 소장은 특별히
특별한 자료 하나를 선보였습니다. 소콜리키 공원의 역사가 담긴 사진첩. В парке на разл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какие выставки советско-венгерской, советско-румынской дружбы. То есть очень часто приезжали. 앨범 속에서 발견된 북한 공연단과 안기옥의 사진. 최초 공개되는 이 사진은 70여 년 전부터 세계 무대에 선 전통 음악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Скорее всего, эта фотография могла быть сделана как в 1953-м, так и в 1950 году, потому что известно по газетам того времени, что корейские артисты приезжали в Москву дважды, летом 50-го и летом 53-го. И даже сохранилась маленькая заметочка о том, что в 1953 году в конце мая проведен был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концерт именно в Зеленом театре парка Сокольники. 가야금 산조 명인 안기옥이 러시아에 남긴 예술적 발자취는 또 있었습니다. 국내에 최초로 공개되는 안기옥의 석굴암 애곡. 선명한 가야금의 선율이 인상적이죠. 1950년 안기옥이 직접 녹음했는데 무용 반주 음악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야금 산조의 한 가닥을 중국과 러시아까지 펼쳐 보인 안기옥. 분단 80년.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음악을 놓치고 또 외면하고 있었던 걸까요? 또 다른 우리를 말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내디뎌 볼까 합니다. 남과 북 모두가 사랑하는 악기이자 우리 민족과 천년을 함께한 가야금과 함께 말이죠. 바로 남과 북 100년의 만남, 가야금 산조 공연입니다. 연변 출신의 가야금 연주자 김계옥 선생과 나주 시립국악단원들은 안기옥의 새봄을 가야금 3중주로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를 나름대로 했는데 떨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가야금 산조의 뿌리와 역사를 담은 공연이기에 젊은 연주자들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나주 단원으로서 나주 지역 이런 음악가들의 음악을 이제 큰 명인 스님들과 함께 이렇게 다시 재현을 하고 무대에 올릴 수 있다는 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공연 전의 분장실은 긴장감이 팽팽한데 오늘은 유난히 설렘이 가득합니다. 많이 기대되세요? 신명나게 타고 싶어요. 이 산조를 신명나게 탄다는 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 박자, 이 만들어진 게 우리가 신명을 낼 수밖에 없고 지금 모든 사람이 함께 즐기는 연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1000명이 안기옥 산조하면 참 남북한이 같이 공연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날을 기대해보죠. 화이팅!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100년을 기다려온 만남. 가야금 산조의 그 특별한 공연이 이제 시작됩니다. 가야금 산조 남과 북 100년의 만남 새봄. 박수로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움트는 새봄처럼 꿋꿋하고 씩씩하게 민족의 미래를 그려낸 가야금의 선율. 가야금의 단아한 선율은 붉은 실처럼 남과 북, 한민족을 이어준 운명입니다.
우리 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그런 자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산조라고 하는 곡은 우리 한민족이 만들어낸 기악곡의 총화예요. 모든 민간 음악적인 요소가 다 결합되어 있는 정말 위대한 음악입니다. 공통분모로 우리가 남북이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뭔가 얘기해 보고 뭔가 좀 비슷한 가치관과 비슷한 문화를 찾아볼 수 있는 거는 그 어떤 꼭지점에 만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가야금이 아닐까. 마지막 공연은 남과 북의 가야금 산조를 연결시킨 주인공 안기옥이 직접 지은 산조입니다. 보통 혼자서 타는 나만의 가야금 산조와 달리 안기옥 산조는 합주는 물론 100명이 동시에 탈 수도 있습니다. 이 곡은 어쩌면 남과 북의 새봄을 그리며 미리 준비해 놓은 깜짝 선물은 아닐까요? 남북 합동 공연 봄이 온다로 우리는 이미 한반도가 음악으로 어떻게 아름다워지는지를 경험했었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그리고 같은 음악의 만남. 새봄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치 흩어지고 떨어져 나갔다가 끝끝내 다시 하나로 모인 가야금 산조처럼 말입니다.